조국으로 맞붙었던 두 검사의 운명이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다들 아실 겁니다. 양석조 검사와 심재철 남부지검장 당시 조국으로 붙었던 두 검사. 2020년 1월 한 상갓집에서 조국은 잘못이 없다. 조국은 무혐의다. 라고 주장했던 심재철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에게 상갓집에서 당신이 검사냐? 라고 항명을 했었던 양석조 검사. 이후 대전고검으로 좌천된 바 있죠. 좌천된 양석조 검사가 심재철 검사의 후임인 남부지검장으로 이번에 승진이 됐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도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출신의 김수경 교수님, 기억나요? 상갓집에서 조국은 죄 없어, 조국은 무혐의야 라고 말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자 그 밑에 있었던 검사가 그러고도 당신이 검사냐라고 항명하고 그 이후에 좌천됐었죠, 아마? 네, 그렇죠. 그러니까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로 이제 돌아가 보면은 그때 한참 조국 그 사태 말하자면 조국 사태로 아주 전국이 시끄러웠던 때입니다. 사실 그때 이제 한 상갓집에서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 부장에게 이 양석조 검사가 이제 심재철 부장이 조국은 무혐의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검사냐라고 얘기를 해서 소위 상갓집 항명 파동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때 굉장히 뜨거웠어요. 굉장히 뜨거웠고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태다라고까지 이제 얘기했거든요. 추태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좌천을 결국 당했습니다. 당신이 검사냐라고 말한 사람 좌천. 좌천이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시끄러운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 심재철 지금은 그러니까 법무원선에 가게 됐지만 이제 남부지검장에 있었는데 그 자리를 다시 이제 양석조 검사가 가게 된 겁니다. 조국은 무혐의다 했던 사람이 남부지검장으로 당시에 승진했는데 요분 심재철 남부지검장은 법무연수원으로 가고 지금 가게 됐죠. 당신이 검사냐라고 한마디 했다가 좌천됐던 사람은 다시 남부지검장. 그 후임 그 자리로 갔다 남부지검장.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고 도는 것인데 사실 뭐 지금 양 당에서 굉장히 뜨겁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부딪히고 계신데 뭐 두 분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상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그 전 정권에 대해서 어쨌든 권력 수사를 했던 능력 있는 검사들이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좌천이 줄줄이 됐었죠.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났었고 그거에 대한 비판도 상당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시금 수사할 수 있게끔 요직으로 이제 배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뭐 특수통 검사들 그리고 윤석열 사단이라고 말해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요직에 전면 배치한 것은 결국 싸우자는 얘기 아니냐. 굉장히 코드 인사고 검찰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민주당의 업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일반 국민이나 언론은 그런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수 있어도 민주당의 업보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 할 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정권에서 워낙에 코드 인사 심하게 했고 권력 수사를 방어하라고 요직에다가 전 친정부 인사들을 계속 이제 이제 포진시켰기 때문에 그런 비판에서 민주당이 좀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능력 있는 검사들을 요직에 배치해서 수사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좋은데 아무리 이분들이 공정하게 수사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제 그 보복 수사 아니냐라는 프레임에 이제 갇힐 수가 있어요. 굉장히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놔도 정치적으로 계속 흔들어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균형 있는 인사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결국은 너네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럴 거야라는 이런 식의 지난한 똑같은 싸움이 결국은 계속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에 지난 정부 때 수사가 개시가 됐지만 스톱됐던, 멈췄던, 줄줄이 멈췄던 수사 사건들이 한 조간신문에 나열돼 있어요. 꼬리 자르기 의혹을 받는 청와대의 기획사정 의혹, 서울중앙지검 담당.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된 50억 클럽 의혹,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원지검, 옵티머스 라임 수사, 서울 남부지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서울고검. 박성일 변호사님, 이 사건들이 지금 용두삼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시 재개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 검찰의 인사가
전형적으로 수사를 온전히 담당해왔던 특수통 검사들이 전면 배치됐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달라졌죠. 인사권을 행사하는지 여부와 불문, 정권이 달라지면 그 전에 협조하지 않던 참고인들이 자연스럽게 협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 정권에서 막혀있던 수사의 혈맥도 뚫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애초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직접 칼을 쓰지 않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에 전보됐습니다. 그렇지만 칼을 쓰는 자리에는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전면 배치된 상황입니다. 예. 특수통 검사들은 어디에 칼을 쓸지 살펴보고 찌르는 역할을 하는 검사들입니다. 형사, 즉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공판,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검사들은 요직 등용에 배제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인사권은 결국 앞으로도 검찰이 직접 칼을 쓸 것이고 칼을 쓰는 범위가 상당히 늘어날 것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전 정권에서 막혀있던 수사도 제대로 해야 할 것이고 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적 지지를 얻은 이유는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단호하게 펼쳐왔기 때문입니다. 전 정권뿐만 아니라 현 정권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하여야 국민적 지지가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성배 변호사님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전 정권을 향한 수사들이 줄줄이 막혔던 건 사실이다. 그게 어찌됐든 공정하게 재개돼야 하는 것은 옳다라는 박 변호사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